안녕하세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런지라든지 또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여러 운동이 좋다, 이렇게 많이 안내들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운동들보다도 더 좋은 운동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대퇴골두로 피가 안 가서, 피가 안 가서 뼈가 괴사되는 질환. 그래서 극심한 통증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질환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젊은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든지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게 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때요? 혈액을 보내는 인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퇴골은 특히 혈관 한계에 의해서 영양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대퇴골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뼈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괴사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액의 공급 능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뒤에 나온 운동들이 그런 운동들입니다. 자,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 대퇴골에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여 결국 골괴사와 골함몰. 골함몰이라고 하는 거는 대퇴골두가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으면 여기가 함몰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뼈가 변형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골함몰. 현재는 골괴사와 골함몰이 진행되기를 기다렸다가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함몰이 발생하는 3기, 4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3기, 4기에 이르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3기, 4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 또는 3기라 하더라도 다시 좋아지게 하는 치료법, 이러한 운동법, 생활관리법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질환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입니다. 운동법 외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듯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혈액이 잘 안 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골괴사가 발생하게 되고, 심해지면 뭐가 돼요? 골함몰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인공관절을 끼게 된다 그랬어요. 자, 혈액이 안 가요. 대퇴골두 주변으로. 자, 뼈가 괴사됐어요. 자, 뼈만 괴사될까요?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는 뼈가 괴사됨에 앞서서 뭐가 돼요? 강직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강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면 골괴사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근육과 인대가 강직이 돼서 꽉 잡고 있어요, 대퇴골두를. 그러면 혈액이 가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근육의 인대와 강직은 골괴사를 어떻게 해요? 더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초기에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어서 결국 수술까지 가도록 놔두고 있는데, 수술에 가기 전인 초기 중기에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줘서 혈액이 더 잘 가도록 만들어서 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네. 자,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뼈가 괴사되는데 동시에 어때요? 주변에 인대도 강직이 된다. 뼈만 생각할 게 아니다. 주변에 인대가 강직이 된다. 그런데 이 인대가 강직이 되면 대퇴골두를 잡아당겨서 압력을 높여 뼈의 괴사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자, 인대가 강직이 되면 역시 뼈의 골막을 잡아당겨 통증 역시도 더욱 극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대의 강직은 뼈의 괴사를 촉진하고 통증도 심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인대의 강직을 풀어주는 치료가 있다면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없었던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게 있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도침. 이 침을 보면 보통 침은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돼. 칼날 모양이 뭐가 좋냐?
굳어져 있는 인대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칼로 들어가서 살짝 풀어주면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 대퇴골두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혈류순환이 촉진되게 되고 뼈의 골막을 잡아당기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던 것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돼서 결국 수술에 이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치료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도침 치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의 운동 방법 첫 번째, 발끝치기입니다. 발끝치기.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런지라든가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여러 운동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본질. 뭐가 안 가요? 혈류가 안 가요. 혈류순환이 떨어져요. 혈류순환이 떨어지니까 해부학적으로 혈류순환에 취약한 대퇴골두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혈류순환 능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혈류순환을 높여야 돼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발끝치기라는 거죠.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가지고 발 뒤꿈치는 붙인 채로 발의 앞을 톡톡 쳐요. 발 뒤꿈치는 붙인 채로. 잘 안 붙으면 약간 띄워줘도 됩니다. 발의 앞을 툭툭 치는 겁니다. 역시 양쪽 엄지발가락이 잘 안 닿아도 됩니다. 툭툭 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러면서 수면을 더욱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을 더욱 깊게 하면 인체의 혈류순환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해 가시죠? 발끝치기 자체로도 혈류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또한 발끝치기는 수면을 깊게 하도록 해서 인체의 혈류순환 능력을 극대화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발끝치기를 몇 개 하냐? 자기 전에 500번씩 해요. 500번 들으면 엄청 많은 숫자 같죠? 실제 해보시면 1초에 2번 하게 돼요. 250초. 금방 합니다. 5분이면 합니다. 5분. 자, 매일 5분을 투자해서 혈류순환 능력을 높여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극복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매일 하십시오. 절대 빠지지 말고 특히 잠을 자기 전에 하십시오. 그래야 숙면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뭐라 그랬죠? 결국 혈류순환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발끝치기를 해서 발끝까지 혈류가 순환되도록 한 거예요. 혈류순환을 위한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맨발로 걷는 거예요.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혈류가 순환되게 돼요. 맨발로 걸으면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인체가 활성산소가 배출이 되고 접지 효과, 어싱이라고 하는 접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더욱 건강해져요. 자, 맨발로 걸으면 혈류순환 능력도 촉진되고 또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더욱 건강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려고 해보십시오. 맨발로 걸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에 가거나 학교 운동장에 가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 되면 맨발로 걸으면 너무 춥습니다. 맨발로 걷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맨발 걷기가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맨발 걷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맨발 걷기 신발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 신발을 거의 매일 신고 다니는데요. 실제 밑창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지면이 잘 느껴집니다. 지면이 잘 느껴져. 그래서 맨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신발에 비해서는 지면이 아주 잘 느껴지면서 발바닥이 자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이 맨발 걷기 효과가 접지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배출되고 또 인체의 어떤 이 전기들이 땅으로 이렇게 접지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가 맨발로 땅에 이렇게 딛고 있으면 우리 몸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통 저항이 생기거든요. 몸도 전류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는데 땅을 디디면 땅으로 그런 접지가 돼가지고 저항값이 0이 돼요. 보통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일반 신발을 신으면 저항값이 생겨요.
일반 신발을 신으면 저항값이 100 뭐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런데 맨발 걷기 신발을 신고 저항값을 측정해 보니까 보시면 똑같이 0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보면 맨발이 아니라 지금 보도블럭 위에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럭이라 그래도 땅과 접지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레탄이라든가 땅과 접지가 안 되는 바닥 재질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바닥 재질들이 땅과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맨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 역시 이런 접지 효과들을 이 전기 저항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신발을 신어보니까 저 역시도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정말 제일 좋은데 맨발 걷기를 일상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맨발 신발이라도 신고 운동하셔라. 맨발 신발을 신고 걸어라. 그러면 발끝까지 혈류가 순환되면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맨발 걷기 신발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을 위한 극복 방법과 운동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퇴골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거든요.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이제 한의사가 되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이 현실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도침이라고 하는 한의학 치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를 완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고 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 이거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겠습니까? 누가 알려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들, 척추 환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명상단체에 가서 배우기도 했고 여러 책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입니다. 또 맨발 걷기를 계절적 요건, 또 상황적 요건 때문에 자주 하기 어려운 분들이면 맨발 걷기 신발이라도 신어가지고 맨발 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 무조건 수술만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꼭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